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작품은 김승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 5, 이거 공부할 건데, 여기서 김승희라는 작가가 보이죠? 여러분들, 김승희라는 작가는, 일단은 페미니즘이요. 자, 우리가 요새 젊은 남학생들이나 이 친구들한테는 그닥 좋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여성주의라고 보죠. 페미니즘이라는 말 별로 안 좋으니까 여성주의라고 보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성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을 위한 연가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나오고, 상호 텍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작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과 작품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데, 되게 이제 이 상호 텍스트성이란 말은 두 작품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작품에서 변형을 가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변형을 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러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디를 통해서 기존의 텍스트를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기존에 있던 의미랑 달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패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상호 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작품이 기존의 심청전을 패러디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그 상호 텍스트성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품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아버지인 신봉사 대신에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청전에서는 일단 인당수에 빠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인당수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심청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텍스트의 어떤 의미를 뒤틀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좀 더 읽을게요. 자,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나마 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런 내가 없는 게 어디 엄마가 지금 읽고 있는데 말이야. 어디 어머니를 장님으로 내비두고 자기는 책이나 보고 앉아서 약간 너는 책도 못 보시죠? 나는 책 볼래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어머니란 존재는 아까 제가 여성주의라고 하는 김승희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여기서 어머니는 뭐냐면은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여인, 전통적 의미에서의 여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여인상이라고 불린다면 결국은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냐면 기존의 그 제도나 이런 거로부터 희생이라든가 억압을 강요당해온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보는 거고, 나는 이런 전통적인 여인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도 희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약간 기존의 희생당하는 여인상이라는 그 모델을 갖다가 나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희생을 당해? 아, 그건 싫어.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심청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어떤 전통이나 제도에 의한 어떤 타의적인 거죠.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희생이죠. 타의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결국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화자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가 좀 쉬워져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봤더니 나비여 생뚱맞게 왜 버터플라이는 찾냐.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맞죠? 요 세 줄과 그 다음에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요 세 줄과 서로가 요게 이제 대구가 되는 거죠. 대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그럼 애벌레는 마이너스야. 미성숙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겁니다. 누에 고치를 버리는 거. 우리가 파괴하는 거죠.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의 알 마이너스죠. 그럼 새가 되기 위하여 새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껍질은 우리가 부수는 거죠. 파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결국은 뭐냐면 어떤 파괴, 거부, 저항 이런 것들을 거쳐서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이 애벌레나 알이나 애벌레나 얘네들은 앞에 나와 있는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어머니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마이너스는 뭐냐면 미성숙, 알이나 애벌레가 미성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성숙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직 미개한,
미자각, 자각할 깨닫지 못한 뭐 이런 존재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파괴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과거에 봉건적이거나 아니면 뭐 남성 우월적인 제도라든가 이 제도에 바탕한 억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만이 나비나 새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즉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내 맘대로 한다는 말이 결국은 좋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니? 예, 주체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존재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 제도 이런 것들을 깨야 돼요.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급진적인 페미니즘 같다, 그렇죠? 볼팸일까요, 과연? 예, 그런 말씀 안 돼요. 자, 그다음 봐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봐봐. 그냥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어머니, 당신은 그냥 장님으로 지내시고요.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살되 책은 읽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은 못해. 대신 문제 해결 방법은 알려줄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결국 뭐냐면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은 요거랑 대립한 게 뭐야? 비현실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냐면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상적인 해결책이 결국은 기준은 뭐였어야 해라? 다이빙이었죠. 인당수에서 죽는 거. 그러니까 이상적이란 말은 좋은 게 아니야. 결국 뭐야? 비현실이란 얘기야. 아니 그 기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뭐야 그냥 내가 죽어서 당신 눈 뜨는 건 그거는 결코 실현 가능하지도 않아.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당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닷물에 빠져 죽진 않아.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효 이데올로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야. 대신 내가 돈 벌어서 점자책도 사드리고 내가 이거 읽는 것도 알려줄게.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뭐야 책 읽으면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책을 읽을 거예요. 리드.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어머니도 결국 뭐야 점자책을 읽어. 결국은 뭐냐 자, 둘 다 책과 점자책을 리드하는 행위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결국 가치 있는 삶, 삶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 아니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 나는 나대로, 어머니대로 각자 살자고. 이런 얘기가 되니까는 이게 개인주의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를 나쁘게 보지 않냐? 이기주의가 나쁜 거지,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야. 개인주의는 결국 뭐냐면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여기에다가 뭐만 더해지면 얘다. 주체적 태도가 버려지고 뭐를 빼버리면 이기적인 태도를 빼버리면 맞잖아, 그렇죠? 이걸 빼버리면 개인주의는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겠다. 내 여성으로서 받아야 될 희생을 거부하겠다.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와 같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눈이 안 보이면 점자책이라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 각자, 이게 중요하죠. 각자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의, 이게 나와야 돼요. 스스로의,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으로 결국 뭐냐면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합니다. 오케이? 그게 삶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지규가 사용돼 되게 유치한 지규가 사용되는데 이 지규가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다는 게. 외국어는 다른 사람이 숙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지만 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내가 직접 발음해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신이 책을 읽는 것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각자가 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개인주의죠. 스스로 개인주의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은 대신해 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거란 얘기야.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상에 불과하거나 이건 결국 뭐냐면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 눈을 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눈을 뜨면 뭐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 보이도록 하는 이게 결국 뭐냐면 자각 뭐 아니면 욕구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자각과 깨달음도 스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성에게 희생되어 온 것에 대한, 그러니까는 여성에게 강요된 희생이죠. 이걸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의존적인 삶이죠. 의존적인 삶을 거부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의존적인 삶이 곧 뭐냐면 나중에는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 더 나가면 결국 뭐냐면 뭐를 추구하는 거야? 주체적이고, 나쁘게 뭐 이렇게 주체적인 개인주의적인, 좀 더 순화시키면 결국 뭐냐면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자, 요 세 새끼가 이 글의 주제 중심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